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앞에도 보시겠지만 독립책방 북콘서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잠실에 있는 서울책보고에서 이 독립 출판물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를 해서 독립책방 북콘서트를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사실 집순이 집돌이는 아니어도 이 집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많은 고민 끝에 이제 방법들을 찾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도 집에서 즐기고 뭐 운동도 집에서 하고 드라마 뭐 영화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거의 다 해결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홈트 뭐 각자 하나씩 즐겨보는 그런 또 채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전자책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 전자책 형태로 도서를 구입해서 즐겨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너무 지겹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반가운 건지 이게 우픈 거죠. 우프기도 하지만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또 그런 측면이 있구나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내심 좀 반가운 마음도 들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서울책보고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다양해진 도서 문화를 좀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 요즘 독립 출판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또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내 이야기를 내 시선으로, 내 말투로, 내 색깔로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어떻게 책으로 묶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독립책방 북콘서트에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독립출판 작가분들 그리고 독립출판물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여기 시원하죠? 네, 더운데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울 때는 책방만 한 게 없습니다. 네, 여기 서울책보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저희 네 분의 작가님들 가운데 첫 번째 작가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그림책 푸실의 저자 구자현 작가님이십니다. 올라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작가님, 우리 독자님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푸시를 그린 구자현입니다. 네, 푸실. 여기 화면으로도 보이시고 실물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예, 그림책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네 분 작가님들께 공통 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먼저 드릴게요, 질문을. 이제 독립출판사, 공출판사죠? 거기에서 이제 책이 출간이 되었고, 출간된 지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6월인가 나왔죠? 네, 6월 중순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따끈따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첫 책이시고, 작가님의. 네, 출판 작가가 이렇게 된 이후에 혹시 달라진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정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긴 해가지고 네, 아직 뭐 실감할 거는 없긴 한데요. 주변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체 책은 어떻게 내는 거냐? 예. 갑자기 어떻게 낸 거냐? 다짜고짜. 네. 아, 책이 좋다 이런 말도 아니고 책은 어떻게 내냐, 네. 사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도 한번 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막 읽기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왜 읽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예. 읽기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실제 읽기에 대한 에피소드? 네, 친구들이 막 계곡에서 읽기 많이 봤다 이런 얘기. 생전 관심도 안 갔던 읽기를 나 이제 푸실 구자현 작가의 이 책을 보고 이제 읽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네요. 넘어졌었다 읽기 밟고 막 이런 얘기도. 네, 아무 말이나.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책을 내고 나서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북토크를 통해서 독자를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점. 정말이요. 그렇죠. 독자님들 눈 한번 맞춰주세요. 부끄럽지만.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제목도 좀 귀엽고 좀 독특하고 이 그림책은 어떤 책일까? 직접 작가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실은 순 우리말인데요. 풀이 우거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 이 아이가 이제 이끼의 포자를 옮겨 다니면서 이끼로 자신의 테라리움을 꾸미는 아이인데 이 아이 이름이 푸실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예. 좀 통할 것 같아가지고 네. 푸실로 정해봤습니다. 그 얘네 푸실이 이끼인 건가요? 이끼의 포자를 이 옮겨주는 이끼의 제가 만들어낸 상상의 생물이에요. 인 거네요. 네. 오. 그리고 또 그러면 푸실만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등장인물이 이끼에 사는 생물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진딧물이랑 물곰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푸실은 상상의 생명체이긴 하지만 진딧물과 물곰은 실제 존재하는 생물이죠.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진딧물과 푸실과 물곰이 얽혀서 벌어지는 이야기. 네. 너무 어떤 면죠? 추상적이네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사실은 독자님들이 책을 구매해서 봐야 알지만 이제 제가 많이 긴장되시긴 하겠지만 이 책 스토리를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구연동화 하듯이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너무 좋겠다. 어때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리고 꼭 그래서 네, 그렇게 도와주세요.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자, 제목은 푸실, 푸실. 네, 구자현 그림책입니다. 푸실이 아주 허전하고 황량한 테라리움에 살고 있었어요. 네, 이런 작은 어항과 수족관을 테라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끼를 이제 꾸며가지고 좀 취미같이 아.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좀 어항 모양으로 만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얘는 막 이끼도 많고 푸릇푸릇한 걸 좋아하는데 이제 좀 시무룩한 모습을 그려봤어요. 그 자기 집은 너무 허전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우거진 테라리움을 만들고 싶다. 아 이거는 꿈꾸는 네, 테라리움인 이렇게 거죠? 생각하고 상상.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어. 나가보자. 이게 뭐예요? 뭐 쓰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귀엽네요. 아 이게 우산 이끼예요. 우산 이끼를 쓰고. 네. 네, 약 작고 가벼우니까 이끼를 타고 네. 이제 나가고 처음 만난 식물은 국화예요. 아, 국화를 보고 우와 신기하다 예. 이렇게 했는데 국화에 진딧물이 되게 많이 살아요. 엄청나네요. 네. 그치? 그래서 처음 보는 생물이니까 깜짝 놀라고 근데 여기 제일 귀여운 게 뭐냐면 진딧물이 말을 해요. 진딧. 그래서 그거의 소리와 이 많은 개체에 놀라가지고 푸실이 막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을 막 갑니다. 네. 이렇게 다가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화는 결국 못 딴 거네요. 네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죠. 아, 안타깝군요. 힘들다. 세상 살기 네. 힘들다. 예. 도망을 치고 보니까 예. 이끼숲이 나타난 거예요. 풍성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신나게 채취를 시작하죠. 네. 그래서 우산 이끼를 접어서 아, 여기에 넣어서 가방처럼, 네, 배낭처럼. 하고 와, 있어요. 이거 이끼 채취 불법 아니죠? 그럼요. 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이죠. 네, 합법적이죠. 네. 자, 그래서 배낭이 꽤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이끼를 따러 가자 했는데 물곰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물곰이 원래 이렇게 핑크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보면 좀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요? 네. 너무 많이 단순하게. 너무 귀엽네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물곰이 등장했는데 낯선 느낌이 들어서 어. 숨어서 이제 살금살금. 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네, 그늘에서 한번 쉬고 가자. 버섯 그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니까 밤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근데 여기에 미지의 빛이 이들을 이끌어서 금관인가요? 네, 금관. 뭐지? 그러고 가면 이게 비디기예요. 아,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밝진 않은데 좀 빛이 밤에, 나요? 네. 밤이 되면 실제로 있는 거군요. 네, 실제로 있는 이끼. 그래서 너무 신나서 빛 이끼를 마구마구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보다 엄청 주원이가 빵빵해졌죠. 네. 근데 갑자기 또 등장했네요, 물곰이. 네. 그래서 정말 긴장한 모습입니다. 어쩌지? 여기 왜 왔지? 그런데 근데 물곰이 엉덩이를 들이밀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야타. 요즘 세대 야타 모르죠? 기분 좋으면 이렇게 같이 놀자 이런 뜻으로 물곰이 엉덩이를 딱 내밀더니 이 푸실 세명 친구한테 등에 타라고 해준 거예요. 네. 갖고 등에 탔는데 슈 해서 날아서 아까 그 테라리움으로 데려다 준 거죠. 그리고는 물건 굉장히 쿨해요. 싹 내려주고 바로 떠나요. 쿨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채취한 이끼들을 보면서 네. 이제 자신의 테라리움에 심기 시작해요. 이제 꾸미는 거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다 완성하고 감동의 눈물을. 이거는 지금 감동의 눈물이군요. 네.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모험과 탐험을 해서 테라리움을 꾸몄구나. 네. 진짜 정말 대견하다 우리 부실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간 정령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어, 약간 물 비눗방울 그런 느낌. 물 비눗방울 피리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 개구리처럼. 그래서 이 테라리움이 굉장히 화려해진 거예요, 마무리가. 이렇게 끝이 나는군요. 마침. 와. 네, 와, 박수 한번.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셨어요? 본인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독립출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독립출판 책방에 가보면요. 사실은 뭐 유아나 아동들 대상의 책이 정말 많지 않아요. 그냥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에세이류 혹은 예술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그림책을 하게 되셨는지. 그림책은 일단 전공이 그림 쪽이어서 그림책을 한 것도 있는데요. 이끼에 대한 좀 환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제가 저런 가상의 생물을 만든 것도 그렇고 그런 잘 안 보이는 이끼에 대한 상상을 아이들에게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희가 막 이끼를 잘 관찰하고 미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거를 자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끼를 알게 되면 막 가다가도 한번 관찰해보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되게 크고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도 있지만 작은 것들, 눈에 띄지 않는 것들, 그렇지만 그거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것들,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에 조금의 시선을 던져보자 하는. 네. 괜찮죠? 네, 정말 멋진 해석 괜찮죠? 그래서 근데 또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여러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상상의 생명체니까. 근데 왜 푸실이 되었을까요? 제가 동양학과기도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풀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순우리말 해가지고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귀여운 느낌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푸실 뭔가 좀 꾸며주는 말 같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정하게 됐습니다. 푸실 되게 예쁘네요. 자꾸 발음을 해볼수록 굉장히 귀엽고 예쁜 이름 같아요. 푸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로서 지금 푸실이라는 생명체를 떠올리시고 또 그렇게 만든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거의 구연동화 형식으로 이 스토리까지 이미 이 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푸실을 어떤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잡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 주연이면서 사실은 그 어떤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담고 그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글밥이 없잖아요. 그림만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이 생명체를 만들고 또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와 의도와 목표가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끼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이게 크게 보면 집 꾸미기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자신의 집에 대한 애정 같은 거를 좀 넣고 싶었어요. 집을 살아가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요. 집 꾸미기를 새로운 시선이네요. 아, 근데 마지막에 감동의 눈물까지 흘릴 정도면 집 꾸미기 상당히 게다가 코로나 때 예, 굉장히 작은 소품들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내가 있는 공간이 계속 보는데 지겹지 않고 내 공간이 좀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니까.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코로나 때 거의 한 2년 동안 집 꾸미기만 했었어요. 뭐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거에 좀? 일단 먼지가 이제 너무 많이 쌓이고요. 이제 물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막 조명도 달고 천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집이 더 좋아져 버려서 오, 더 안 나오시겠네요. 네. 더 그림책을 많이 그리시는 걸로. 네, 좋죠. 아, 그러니까 이 책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에 대한 애정으로 내가 스스로 내 색깔대로 꾸며보는 그런 어떤 희열? 아까 그 눈물처럼 네.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고 정말 작은 미생물인데 내가 이 공간을 좀 꾸며보겠다고 그 큰 테라리움을 빠져나와서 모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모험이 주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거 그리고 이걸 내가 달성했을 때 얻게 되는 힘 그런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읽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보면 또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용기도 있고 또 물곰이나 아까 진딧진딧하고 달려오는 진딧물과 그러니까 낯설지만 친구를 처음 사귈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상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서 거리감을 두게 되는데 알고 보니 괜찮더라.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물곰이 지금 특히 아까 야타 이 장면은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어떤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네. 정말 좋은 덕질. 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들 독립출판도 굉장히 숨겨진 보석 같은 책들이 많아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책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또 다른 어떤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 딱 해시태그 걸어서 하세요. 네, 괜찮죠?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책이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림책을 하실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또 활동을 또 이어가고 싶으신지 여쭐게요. 제가 좀 부지런한 면이 없어서 뭔가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푸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하나라도 그려보자 라고 생각하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그러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앞으로도 좀 활발하게 더 귀엽고 또 생기 넘치는 그런 그림책들 네,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저도 응원을 드리겠고요. 우리 작가님께서 영상 뭐 하나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거 잠깐 같이 보고 인사 나눌까요? 네. 이건 푸시를 만드는 과정인가 봐요. 네, 드로잉하는 영상이 아까 그 진딧물?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요, 심지어? 네. 빛깔이 다양합니까? 네, 저희는 이제 주황색, 빨간색만 가봤는데 되게 다양하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 그림책을 봤을 때는 이런 그 미생물에 관한 좀 관심도 생길 수 있겠네요. 너무 좋죠. 네.
보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보고 작가님이 드로잉 하실 때 별로 이렇게 수정 작업이 많지 않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쓱쓱 편집을 그렇게 잘하셨나? 단순하다 보니까 아, 좀 굉장히- 성그림 같은 느낌도 주고 싶어서 네. 푸신 친구가 3명인 이유 있어요? 적당해서?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라면 딱 3이구나. 안경감을 주고 네네. 한국인이라면 3이죠. 네. 귀여운 푸실 제작 영상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가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